네. 330만 원 정도를 이제 평균을 답을 하시는데요. 네네. 이렇게 할 때 한 내가 80살까지 네. 30년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 필요하냐면 11억 6천만 원 필요합니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요, 예고해드린 대로 제가 최근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좀 기억에 많이 남고, 이거는 책꽂이에다 꽂아놨다가 수시로 빼놓고 싶은 책이라고 제가 평가를 했었었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일왕연금 노후 부자라는 책인데요.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왔고요. 이 책의 저자가 무려 다 기자님들이세요. 이쪽의 분야에 집중적으로 거의 진짜 전문가 이상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만 쫙 정리하신 이제 그런 책인데, 최만수, 황정한, 허세민, 정의진, 맹진규, 서형교 기자님이 써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표 기자님이십니다. 최만수 기자님을 모시고 한번 이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지금 국제부에서 해외 투자 콘텐츠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최만수 기자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증권부에서 주식이나 연금 취재를 주로 해왔고요. 일왕연금 노후부자 팀장으로서 1년 반 정도 팀을 이끌었습니다. 일왕연금 노후부자, 이름도 너무 잘 지었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이에요? 노후를 위한 연금이 크게 이제 퇴직연금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공적연금으로 분류되는 국민연금이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연금 제도를 다 종합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리고, 네. 그리고 뭐 마지막에 이제 주택연금까지 최대한 활용해서 노후를 설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첫 문구에 퇴직금만 믿었다가 한 10년 안에 노후가 무너진다. 이게 네네. 좀 화두를 딱 던지고 시작을 하시는데, 네. 일단 취재를 많이 하셨고, 네. 그렇죠? 현장에서 느끼신 아마 한국 직장인들의 노후 준비에 대한 큰 착각, 불안감, 이건 네네. 뭔가요? 일단 네. 가장 큰 문제는 네. 저희가 뭐 부동산 불패 신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저희 국민들의 자산의 80%가 지금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죠. 이게 뭐 다른 나라도 다 부동산은 다 비싸고 네. 뭐 그런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사실 부동산 비중이 전체 자산에서 30에서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을 통한 노후 자산 형성에 굉장히 많이 공을 기울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부동산에 올인하다 보니까 네. 노후를 준비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있는 현금조차도 뭐 사교육비라든지 이런 그렇죠. 쪽에 다 소모하다 보니까 이제 노후를 돌볼 이제 겨를이 없으신 거죠. 준비할 겨를이 없으신 거고, 이런 게 좀 가장 문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책을 집필했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40대부터 네. 회사에서 언제 나가라고 할지. 그렇죠.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드라마가 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예. 딱 72년생 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특히 이제 50대 초반 되면은 진짜 나갈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네. 예전에는 오래 사는 게 좀 인생의 목표였다고 보면, 최근에는 좀 자산을 불리는 거가 네. 또 목표였다가, 또 최근에 와서는 또 자산이 불리는 것들을 갖고 부족하더라고요. 또 씀씀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월급이 끊기지 않는 구조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셨던데, 네. 이 맞습니다.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드라마에도 나오기도 하는데, 파숑님은 그 만약에 50살에 은퇴를 하시고 네. 30년을 더 살아야 된다면, 근데 뭐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생활비로? 그래도 뭐 지금 뭐 아직까지 애들이 대학생이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학비 좀 대줘야 되고, 네. 뭐 결혼 자금까지 또 하는 것들, 목돈 들어가는 거 말고 네. 월 생활비만 하더라도 이제 한 300에서 500은 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네. 300이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330만 원 정도를 이제 평균을 답을 하시는데요. 네네. 이렇게 할 때 만약에 저희 평균 수명이 네. 뭐 90살이지만 한 내가 80살까지 네. 30년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 필요하냐면 11억 6천만 원 필요합니다. 드라마에서 나와요. 명세빈이 거기 이제 예. 그 재테크 교실 나가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뭐 얼마 필요할까요? 라고 하니까 3억, 4억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 11억 6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11억 근데 6천만 원. 이것도 이제 엄청 건강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어디 안 아프고
뭐 의료비 적게 들고 건강했을 때 얘기고요. 부모님께서 건강하시고 다른 문제 나도 하나도 없을 때. 건강하고. 예. 와. 이게 굉장히 많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런 현금 흐름을 만들지 않으면 예. 노후가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다. 근데 아픈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하죠. 아, 예, 예. 11억 6천만 원 통장에 없는 분들은 예, 지금부터 이 방송 듣고 네. 바로 좀 따라하시는 좀 네. 그런 좀 해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예. 뭐 힘들다고 봐야죠. 예, 예. 진짜 힘드네요 벌써. 근데 저도 이거 그저께 뉴스에서 봤는데 퇴직연금을 대부분 다 방치를 하시더라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의 은행 이자 수준의 수익밖에 안 붙는 거잖아요. 네네, 공인을 맞습니다. 하더라도. 그래서 뭐 네네. 2% 미만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아, 예, 예, 맞습니다. 와. 제가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대박. 연평균 수익률이 예. 2020년부터 가장 높았을 때가 5.26%였습니다. 많이 빠졌다가 올라갔을 때 4.7%였고요. 2022년에 0.02%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도 이제 계속 2%대였고, 그렇구나. 예. 그나마 이제 2023년부터 조금 주식 비중이 높아져서 이 정도가 나온 거지. 그 전에는 계속해서 2%대였거든요. 네네. 그러다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네. 대부분 그 원리금 보장형의 방치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 예금 이자 정도 수준만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 인플레이션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인플레이션 못 들어가면 이거는 뭐 네네. 2% 정도 되는데 2% 이상 인플레이션이 되면 우리는 마이너스랑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부동산비 오르고 병원비 오르고 생활비, 네. 음식료비 다 오르는데 예. 네. 이 내 퇴직연금이 만약에 연평균 수익률이 2%밖에 안 된다. 이런 거는 이야. 사실상 그냥 앉아서 돈을 까먹는 거라고 거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네. 네네. 이 계좌를 적극적으로 굴리셔야 됩니다. 재테크를 일단 하셔야 재테크를 해야 돼요. 된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럼 퇴직연금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네. 그 이 퇴직연금을 재테크로 굴리는 거는 미국에서는 이미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도 이민 간 친구들 몇 명 있는데 네, 지금 걔네들은 놀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노냐 했더니 한 뭐 20년 가까이 일해 됐더니 네. 그냥 연금 받는 거하고 가꾼 가진 재산하고 그냥 써갖고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401k인가 뭐 그거죠. 네, 401k라고 불리는 이 네. 퇴직연금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제가 느낄 때 그 재테크는 한국 그 국민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거든요. 지식은 굉장히 많아요. 다들 도사들이고 선수들이고 맞습니다. 왜 예, 유튜브가 저도 다 강의를 하고 깜짝 막. 놀라요. 이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뭐 수치들 다 외우고 계시고요. 뭐 재무제표, 미국 기업의 재무제표까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예. 사실 이런 재테크 쪽으로 해외 쪽으로 취재를 많이 다녀봤는데 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네. 국민들이 이만큼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한번 뉴욕에 가서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 붙들고 네. 뭐 아마존 작년 실적이 어땠냐고 물어보세요.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그 직장인 분들이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알고 계세요. 그게 되게 신기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맞아요. 네네. 네, 너무 많은 거. 이게 이제 노후자금 재테크로는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런 연금 제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덜 기울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네. 오늘만 살고 네. 내일은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야. 그런데 이제 미국 맞아, 같은 맞아. 경우에는 네. 사실 그렇게 주식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직접 네. 투자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익률이 높냐면 네. 401k라는 제도를 통해서 거의 많은 분들이 주식 그 정확히 말하면 지수 같은 데에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하고 계세요. 원리금 보장에 방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네. 주식형 펀드의 37.9%, 타깃 네. 데이트 펀드 이것도 사실상 주식이 대부분인 자산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 개별 주식 어쩌고 하는데 네. 거의 지금 예적금이 거의 안 보이죠? 예. 그러네요. 그렇죠. 다 원리금 뭐- 보장형이 잘 없고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대는 거의 90%에 육박하죠. 401k에서 주식 야. 비중이.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S&P 500 지수가 계속해서 꾸준히 올랐잖아요. 나스닥 그렇죠. 지수도 뭐 지난 십몇 년간 꾸준히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10%다 이상 올랐던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다 수익률로 연결이 됐다 보니까 제가 과장 안 하고요. 네. 그 제가 뉴욕에 출장 갔을 때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연금 백만장자가 너무 많아요.
수십만 명입니다. 수십만 명. 그래서 사실 와. 연금 백만장자라고 하면 음. 그 우리나라 지금 PB 있잖아요. 예. PB에서 상담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큰 손인데 그쵸. 저 나라에서는 너무 순위가 밀려서 흔한 이 일반인 네네 같은, 맞습니다. 야. 그래서 노후가 전혀 걱정 없으신 분들이 직장 생활만 오래 이렇게 꾸준히 하고 은퇴하셨다면 401k를 꾸준히 하셨다면 노후는 거의 걱정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긴 상한선이 없어요. 우리나라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선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미국에서는 이게 백만장자가 되려면 큰 부자가 됐다는 얘기인데 아, 네네. 돈을 일단 뭐 투자도 잘했겠지만 네. 수익금 좋겠지만 일단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상한선이 없는 건가요, 미국은? 아 그게 이제 네. 원금을 많이 넣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직장인처럼 돈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워낙 좋고 그게 복리 효과가 붙다 보니까 그게 커진 거예요. 그 만난 분도 연금 백만장자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한인 분이신데요. 네. 그 교사 하셨어요. 중학교 교사 하셨는데 연금 백만장자세요. 그럼 이렇게 연봉이 센 직업도 아닌데.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네. 한국에 있는 그 친구들 네. 뭐 스카이 대학 나와서 뭐 대기업 임원하던 친구들도 네네. 노후는 나보다 불안하다. 애들이 뭐 돈 많이 번다고 뭐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 아파트 사고 자기의 자식 아파트하고 뭐 사교육비 쓰고 하다 보니까 노후 자금은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동산을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저는 부동산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정말 필요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자산이 부동산에 그 몰빵되어 있는 게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심하고 그죠. 자산의 한 70% 이상은 그렇죠. 대부분 그 그렇죠. 유동화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거 파는 순간 또 갈 데도 없어 심지어. 맞습니다. 네. 유동화가 힘들고 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네. 지금 2030 세대들은 진입하기조차 쉽지 않아요. 그 네. 월급으로 뭘 해보기가 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결국은 주식 투자나 연금 투자로 어떤 노후를 준비하는 게 가장 어떻게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저자님이 우리 기자님께 생각하는 퇴직연금 계좌를 깨웠다 네. 라는 표현의 최소 기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본인 계좌가 네. 어떤 형태인지를 아셔야 하는 게 가장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래 안 걸리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솔직히 저도 하루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회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네. 본인의 이제 그 이용하시는 금융사 통해서 내 계좌가 지금 IRP는 얼마가 들어가고 있고 네. DC형인지 DB형인지 이런 것들 충분히 뭐 하루도 안 걸립니다. 1시간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게 귀찮아서 잘 안 하시죠. 그리고 일단은 뭐 DB형이 회사에서 DB형을 보장해 준다 그러면은 사실 저는 뭐 크게 그래도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DB는 나도 굴려주니까. DB는 네. 회사가 물가 상승분만큼 보장을 해줘요. 하지만 이제 DB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 외에 이제 다른 재테크 수단을 찾아야겠지만 네. DC형이나 IRP를 만약에 그냥 원리금 보장에 방치하고 있다라고 하면 요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좀 굴리셔서 잠든 계좌를 깨워야 하는 게 맞고요. 네. 만약에 이제 요거를 확인을 하셨다면 그 다음 단계는 네. 운용 지시를 내려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어떤 자산에 투자할 것인가를 내려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처음에 그 설정하실 때 원리금 보장형에 체크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네. 제가 왠지 딴 데 투자하면 돈 잃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금 보장형에 체크를 하시는데 이런 순간 그냥 대부분 다 예적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일을 하는데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사실 네. 네. 처음에 이게 네. 힘드시다고 하면 일단 뭐 사실 저희 일확연금 노후부자 책을 보면 자세한 가이드가 나와 있긴 네. 하지만 요 책입니다. 예, 정 어렵다고 하시면 네. 일단 상담을 받으세요. 상담. 예, 예. 그 금융사의 금융사, 뭐 예, 증권사면 증권사, 맞습니다. 은행이면 너무 은행. 잘 돼 있어요 요즘에. 예, 예. 그래서 상담을 받으시고 그래도 최소한 저는 어느 정도 본인이 스터디를 좀 하시고 상담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 일단 DB형보다 이거 선택도 가능하잖아요. DB나 DC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네네. DC로 하는 것들을 추천하시는 거죠. 아 그거는 이제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어. 회사에서 만약에 DB를 보장해 준다고 한다면 굳이 DC형을 옮기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미국 401k 같은 경우에는 90%가 주식이라고 제가 여기다 해놨는데 주식이라는 게 뭐 개별 주식에 내가 선택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 네. 대부분 어떻게 투자하냐면요. 그냥 S&P 500 추종형 ETF에 한 50% 넣고 대부분 나스닥 30% 넣고 이렇게 어. 투자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 주식에 대해서 막 자세히 알지 그렇죠, 못하세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제 갑자기 확 드는 생각이 네네. 한국은 왠지 운영을 좀 안정적으로 못할 것 같고 한국 주식도 좀 네네. 불안한 거예요. 아, 예. 그럼 아싸리 그냥 우리가 DC든 IIP든 네. 미국이 하고 있는 401K랑 거의 유사하게 그냥 미국 거를 투자해도 예. 되나요? 아, 예. 저는 그 방법을 상당히 추천드립니다. 아, 그 오히려? 예. 그렇구나. 네네.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외에도 네. 워런 버핏이 네. 그 2013년에 자기 유서로 작성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S&P 500 지수 ETF에 90% 투자하고 미국 채권에 10% 투자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013년부터 작년 말까지 그 수익률을 한번 집계를 해보면 네. 누적으로 네. 6배가 올랐습니다. 강남 아파트보다도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럼 만약에 네. 1억을 넣었으면 6억이 된 거고, 맞습니다. 예, 네. 10억을 넣으면 60억이 된 거고, 맞습니다. 네네. 끝났네 인생이 그러면. 와. 네네. 그래서 사실 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에 그렇게 무지성으로 투자하는 게 수익률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투자하기가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네. 왜냐하면 이제 ETF라는 ETF가 발명품이 있으니까. 생겼죠. 근데 ETF라는 게 예전부터 있었지만 네. 지금처럼 보편화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퇴직연금 계좌는 우리 장기 투자잖아요. 그렇죠. 장기 투자라고 하면 길게 보면 미국 자산이 워런 버핏도 그랬지만 꾸준히 상승해 왔어요. 코스피도 물론 이제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계속 기었죠. 박스권에 네, 같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지금 떨어져 가고 있고 2%도 안 되잖아요. 예. 네. 그런데 미국은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이 지수에다 그냥 투자를 해도 장기 투자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요. 오늘 이제 그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요. 예. 100년 동안 미국 주식이 그러니까 S&P 500 지수가 10년 동안 하락한 구간이 확률이 얼마나 됐을까를 계산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유진투자증권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잘 보겠습니다. 오늘 나왔습니다. 근데 그 확률 10%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거의 뭐. 꾸준히 계속 오르는 자산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내가 잘 모르겠다 한다면 일단 S&P 500에 추종하는 ETF에 한 자산의 50% 퇴직연금 자산의 50% 정도 넣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나도 한번 뭐 좀 더 플러스 알파를 내보고 싶다 하면 뭐 베트남 ETF도 있고, 네. 뭐 중국 테크 ETF도 있고, 요런데 요즘 이제 막 뜨고 분산 있는? 투자할 네, 수도 뜨고 있죠. 있는 거, 공격적으로 그런데 조금. 하지만 이제 저는 네. 너무 공격적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S&P 500은 한 50% 정도 깔고 가는 게, 그러니까 401K를 그대로 따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01K. 네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